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 제조 2025를 주제로 가져오셨네요. 네, 올해 초 전 세계 산업계를 달구는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딥시크라고 하는 AI입니다. 혹시 네,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이게 중국의 이 량원펑이 이제 창업한 이 환팡 퀀트에서 런칭한 오픈 AI 모델명인데요. 네, 지금 전 세계가 딥시크 신드롬에 빠져서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도 출렁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좀 중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뭐랄까 얕보는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네, 예,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뭔가 좀 고퀄리티의 물건은 아닐 것 같고, 네. 그죠? 약간 좀 저렴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저가 제조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지,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중국이 어느새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이제 선진국을 위협할 만큼 성큼 성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딥시크라고 하는 이제 AI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사실은 2016년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 갈등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은 이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과 관련이 깊거든요.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이용해서 또다시 이 무역의 장벽을 높이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1일 1강이라는 말이 유행어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1일 1 트럼프라고 매일같이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그 무역에 이제 충격을 던지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가장 그 핵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바로 이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인 이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영토에 또 10억이 넘는 인구, 이제 거기다가 기술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정말 전 세계가 두려워할 만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중국 제조 2025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중국 제조 2025는 이제 중국어식 표현이고요. 네. 영어로 하면 말 그대로 Made in China 2025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의 핵심 내용은 이제 중국을 단순한 제조업 대국에서 첨단 산업 기술을 갖춘 제조업 강국으로 키워나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간단히 말해서 지금까지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시장에서 주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해왔다면 2025년 이후부터는 이제 질적으로 승부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용어는 10년 전이죠. 2015년 당시에 리커창 총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전면에 등장을 했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가장 역점을 두는 국가 전략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10대 전략 사업, IT, 우주항공, 해양, 선박, 철도,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바이오 같은 그런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2015년부터 이제 10년을 내다보고 집중 투자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가 바로 202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뭔가 중국에서 좀 놀랄 만한 기술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중국 제조 2025는 이제 단순히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선언적 계획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핵심 기술 및 부품 소재를 2025년까지 70% 이상 자급하겠다는 구상을 세웠고요. 상당 네. 부분 달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35년까지는 중국을 제조업 강국 중등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에 네. 2049년까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이른바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G2 국가가 되겠다라는 거죠.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해당 분야 중국 기업들의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면서 압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불쾌했던 거고요. 네. 트럼프가 이것이 이제 불공정 무역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기업들의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값싼 노동력과 음. 장소를 제공한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제는 이제 기술력으로도 서방 국가를 위협할 정도가 되니까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불쾌하고 역차별이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미국 중심적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중국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참 큰 위협으로 여겨질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제가 이제 전교 1등을 계속 뭐 해왔는데 네. 갑자기 막 전교 한 50등 하는 친구가 막 한 10등씩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네. 보면 막 이렇게 등골이 오싹해지겠죠. 뭐 중국 제조 2025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얼마나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은 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10% 정도의 높은 GDP 성장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두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도 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매년 거의 10%에 육박하는 음. 경제 성장률이 이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둔화되어서 이게 좀 내려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5%에서 7% 음.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두고 이제 가히 양자각의 기적이다라고 이제 일컫는 해외 경제학자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중국의 경제 무서움을 향후 10년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1%에서 2%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요. 네. 근데 중국은 2010년대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5에서 7% 음.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면 상당 음. 부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전히 이렇게 5에서 7%의 성장률을 보인다는 거 참 대단하고요.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양자강의 기적도 참 놀랍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GDP 기준으로 보면요, 여전히 미국에 많이 뒤처진 세계 2위 경제 국가이지만 네. 외환 보유고는 이제 3조 달러를 넘겨서 세계 최고 음. 수준이고요. 매년 국방비 지출도 1,5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죠. 네. 이런 맥락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향후 1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추월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굉장한 미국의 위협이 될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의 이런 맹추격의 놀라운 수준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 정말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에 다시 서명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8년 3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산 수입품 중 약 55조 원 음. 상당의 품목 1,300개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또 중국의 미국 투자도 제한한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시점은 2018년 7월이었습니다. 음. 당시 미국 무역 대표부는 55조 원 중에서 약 37조 원 규모의 수입 제품 800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 25%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네. 25%라는 거는 이른바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관세가 이제 25%, 250원이 네. 붙는다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높은 관세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품목들이 주로 보면 중국 제조 2025에 해당하는 음. 의료기기, 뭐 바이오, 음. 그다음에 이제 첨단 화학 제품, 항공 우주 관련 제품, 네.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도 포함이 되겠죠. 네. 이른바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핵심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강한 견제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의 이런 보호 무역 정책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게 마치 1920년대와 같은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던데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땐 좀 누가 더 손해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네. 관세를 이렇게 높이 부과하게 되면 양 국가 모두에게 손해가 극대화됩니다. 네. 사실 이제 미중 간의 상호 무역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음. 미국과 중국 내에서 관련 무역 품목들이 단가가 비싸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긴 하겠지만 또 네. 자국산 제품으로만 커버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음. 많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과 같은 제3국가들의 타격도 음.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네. 소위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큰 나라잖아요. 예, 네네.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선박, 철강, 휴대폰 등의 주력 품목들이 당시에 영향을 받아서 수출 증가율이 급락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익탄 네. 역시도 한국 경제에 좀 치명상을 입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미국과 중국 고래 싸움에 한국과 같은 새우들이 음. 새우 등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뭐 싱가포르 이제 DBS 은행 보고서를 보면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와 더불어서 한국이 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한국 같은 경우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경제가 튼튼한 국가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튼튼한 경제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면 아시아 전반의 경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 음.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제2의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고요. 아무쪼록 중국 제조 2025와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 피해 최소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역 루트와 이제 품목 다각화 등과 같은 좀 근본적인 대책도 장기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우리로서는 대중국, 대미교역이 둘 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닌데요. 정치가 더 안정돼야 경제 문제도 해결될 텐데 여러모로 참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겠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